네, 안녕하세요. 또세입니다. 오늘은 그럼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교과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 잘 공부했었죠? 내용 정리한 거를 머릿속에 넣어둔 책을 보면 아주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죠.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라는 부분이죠. 자, 미리 조사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금속 활자가 나옵니다. 직진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만든 책으로서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이다. 최근에 책만 남아있던 직지의 금속 활자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조사해보자. 지금 요거 있는 사진에 얘가 바로 금속 활자입니다. 뭐라고요? 금속입니다. 아니, 금속 어떻게 이렇게 판 거예요? 하나하나 판 게 아니라요. 나중에 좀 정리는 했지만, 그러니까 요런 틀 있죠? 요 형태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해요. 거푸집 모습은 요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거푸집 요런 틀이에요. 이 틀 안에 금속을 녹여서 액체 형태로 부어요. 부어 놓으면은 얘가 이 모양대로 딱 들어가겠죠? 액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니까요. 그쵸?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식으면서 액체가 다시 뭐가 됩니까? 고체가 되는 거죠. 그쵸? 고체가 돼서 이 형태의 이제 금속 활자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정교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다듬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뭘까요? 근데 너희 고민할 거예요. 이런 걸 왜 만들어요, 선생님? 예전에는요, 복사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글을 쓰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손으로 다 써야 돼요. 어째 쓰겠어? 깜짝 써봐서 알잖아. 힘들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먹 있죠? 검정색 잉크 같은 걸 발라서 종이에 찍으면 한 번에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어떻게 만들었지 조사해 보자. 금속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은 후 굳혔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금속 활자를 만들 때 어떤 상태별을 이용할지 써보자.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걸 선행학습이라고 하나요? 저번 시간 정리 먼저 했잖아요. 먼저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알고 있죠?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융해. and 다시 액체에서 고체됐습니까? 융해와 응고를 이용했다 라고 써주면 너무 좋고요. 아니면 그냥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변화,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변화를 사용했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고체 상태인 아이스크림을 실내에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스크림이 녹아 액체 상태가 된다. 이처럼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한 현상을 융해한다. 한편 겨울철 처마 밑에는 액체 상태인 물이 얼어 고체 상태인 고드름이 생긴다. 고드름도 생기는 건 대표적인 응고 현상입니다. 이처럼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응고라고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자, 융해와 응고는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뿐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융해와 응고를 이용한 이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조사하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조사를 해서 쌤들 발표를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같은 거 조사하는 시간을 다음에 가져보도록 하고요. 배운 내용 정리함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뭐라 합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응고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164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엔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입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바로 뭐다? 기체와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가 액체화니까 액화가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한 디자이너는 일부 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단단한 구조물에 그물을 씌운 형태의 와카워터라는 장치를 만들었다. 와카워터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지역에 세워놓으면 새벽에 그물 사이에 물방울을 맺히는데 사람들은 이 물방울을 모아 필요한 곳에 이용한다. 와카워터에 맺힌 물방울은 어떻게 생긴 건지 이야기해 보자. 자, 보시죠. 와카워터는 건요,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이 공기 중에 뭐가 있습니다? 수증기 형태의 기체.
그쵸. 기체 형태의 물이 있습니다. 얘가 돌아다니다가 움직이다 이 그물 있죠. 이 그물 촘촘했죠. 이 그물에 딱 닿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닿아버리면은, 이 그물이 좀 차갑겠죠? 그냥 기체보다는. 그러니까 닿아지면서 얘가 순식간에 뭘로 바뀝니까? 액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을 넓은 공간에 이렇게 쫙쫙쫙 펼쳐 놓은 거예요. 그냥 얘가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확 변하진 않아요, 액체로. 어떤 뭐랑 좀 이게 닿아야 더 빨리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해가지고 얘가 물방울이 타고 쭉 내려가면 이 밑에 이제 물이 고이는 거죠. 물에 고이면 액체니까 그 담겨놓은 물이 은근히 많습니다. 꽤 많아요. 꽤 많은 양이 돼요. 그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가 된 현상 뭘 이용한 겁니까? 바로 액화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홍기 중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알아야 한다.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데 이처럼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한 현상을 기화라고 한다. 한편 새벽 플립에 맺힌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한 것인데 이처럼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합니다. 기화, 액화 나오고 있죠. 자, 물을 끓이면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냥 이 물이 끓어서 뭐가 됩니까? 바로 기체가 되는 거죠. 이 액체와 기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끓이는 거 바닷물로 많이 끓여요. 바닷물로 끓이니까 바닷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짜기 때문에 우리 염분 있죠. 염분 수치가 많아지면 더 갈증을 느껴요. 그럼 또 빠르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갈증 나가지고. 그렇죠. 그냥 순수한 물만 먹어야 되는데 소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끓이게 되면 순수한 물만 끓어서 위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이 위에다가 찬물을 얹어놓은 어떤 구조물 형태를 해놓으면은 올라갔던 수증기가 그 위에 있던 구조물한테 열을 빼앗겨요. 그럼 다시 뭐가 됩니까? 순수한 물이 되죠. 그렇죠? 기화했다가 다시 바로 액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순수한 물을 얻는 과정을 바로 뭐라 합니까? 담수라고 합니다. 담수.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는 분야입니다. 여기 나왔고요. 자, 액화입니다. 이른 새벽 플랫에 이슬이 맺힌다. 이른 새벽에 보면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지금처럼 가을철이죠. 그러면 이슬, 플랫에다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슬이 쭉쭉 맺혀있어요. 그럼 아침에 등교하다가 어때요? 이슬이 맺혀있네? 그쵸. 근데 처음에 이슬 밤 오른 애들은 어때요? 어제 비가 왔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비가 온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슬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밤새, 쌤도 20살 초반 이럴 때는 밤새 술 먹고 하다가 보면은 막 집에 안 들어가다가 정 취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서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가끔씩 잠도 자보고 하면은 가을철에는 새벽에 좀 춥잖아요. 추운데 갈증은 안 나요. 왜? 이슬 맺혀가지고 이슬이 이미 들어가요. 그래서 갈증이 나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 입 돌아가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그냥 웃자고 가상의 일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실제로 있던 일은 아니에요. 알겠죠? 네, 넘기십시다. 자, 다음 활동을 통해 물이 끓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관찰하고 기화나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 형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의 상태 변화 관찰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그래서 물을 끓이죠. 일단 물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물의 특징은 참 특징 짓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색도 없고 맛도 무슨 맛입니까? 없어요 맛이. 물맛.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짓기 어려운데 여기 종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푸른색 연화 코발트 종이에요. 이 푸른색이니까요. 이러면 딱 나와야 돼요. 그쵸? 변화가 일어날 건데 푸른색이에요. 그럼 무슨 색 바뀌겠습니까? 그냥 진짜 내가 정말 생각이 정말 특이한 학생이 아니면 파란색 아니면 무슨 색입니까? 그렇죠. 빨간색이죠. 푸른색 연화 코발트 종이가 물을 만나면요. 빨갛게 변해요.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자, 그냥 물입니다. 코발트 종이 됐더니 파란색이 붉게 변했어요. 얘를 끓여요. 끓이는데 끓였다가 여기 위에 얼음을 둬요. 얼음을 두면 여기 밑에 올라갔던 수증기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액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밑에 생긴 물을 봅니다. 없었던 물이 생겼잖아요. 얘 다시 연화 코발트 종이로 데웁니다. 데우면 어떨까요? 다시 색깔이 어떻게 된다? 붉게 변합니다. 결국 성질 변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성질 변화 추가적으로 성질 변화도 없고요. 질량 변화도 없고요. 그쵸? 입자의 크기 변화도 없습니다. 이런 거 이러면 안 됩니다. 형태 변화에서.
자, 기화나 알카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물질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질도 변화 없습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합니다. 1. 상태의 변화 중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한 현상을 기화라고 하고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한 현상을 액화라고 합니다. 차가운 음료를 담은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현상을 상태의 변화로 설명해보자. 차가운 음료를 담은 컵 표면에 이런 차가운 음료를 딱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물이 밖으로 넘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쵸? 이 컵이 있으면요. 이 주변을 움직이던 기체 형태의 물 수증기 있죠. 수증기가 가다가 얘랑 근처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얘랑 붙어가지고 열을 빼앗깁니다. 이 열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순식간에 기체에서 뭘로? 액체로 변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은 습한 언제? 여름철에 자주 일어나죠. 아주 많이 일어나죠. 스트레스 때 많이 일어납니다. 습하다는 건 공기 중에 뭐가 많다? 수증기, 물이 많다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현상입니다. 자, 마지막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 무엇을 알고 있나? 드라이 아이스는 어디로 갔을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드라이 아이스를 함께 넣어 포장하는 것을 본 은수는 집에 와서 드라이 아이스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사라진 까닭은 무엇인지 써보자. 드라이 아이스가 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기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수한 애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중간에 액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보통 이런 애들에 속합니다. 있죠? 중간에 액체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바뀌어버려요. 자, 아이스크림 녹지 않게 넣어준 드라이 아이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상태 변화 관찰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드라이 아이스가 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뭘로 바뀝니까? 바로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이산화탄소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석회소입니다. 이 석회소,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뿌옇게 흐려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뿌옇게 흐려져요. 그래서 얘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구하기 힘들었어. 쌤이 생일 때 드라이 아이스가 어떻게 구할지 몰라가지고 이 실험 영상을 좀 준비해 보려고 했지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넘기시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처럼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형태가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한다.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도 승화라고 한다. 승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물질의 부피는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피는 바뀌겠죠. 왜? 고체, 액체, 기체 사이 서로 고체는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액체는 조금 떨어져 있고 기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이 입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바로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바뀝니다. 자, 고체에서 기체로 향할 예입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은달에 있던 눈사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눈사람이 사라졌잖아요. 눈사람은 고체니까. 고체가 사라졌으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이게 바로 설입니다. 설이 보이시죠? 설이 마치 눈 내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설이가 지지 않고 액체가 지면 바로 이슬이고요. 그렇죠?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화하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사라진 현상은 고체에서 뭘로 바뀌는 거다? 기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내용 한번 쭉 잘 봤습니다. 이쪽 파트는 실험할 게 실험으로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좀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어요? 일상생활에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쌤이 좀 보여줄 게 많이 없었던 점 죄송하고요. 그 대신 생이 할 수 없는 특수하게 볼 수 있는 영상 좀 몇 개 준비했는데 그 영상이 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가 아니라 영상 호!